안녕하세요. 옐로입니다. 요즘 내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또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외롭기도 하고 억울하고 또 쓸쓸하다면 그렇다면 스펜서 존슨의 행복이라는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스펜서 존슨의 책인데요. 이 스펜서 존슨의 시리즈가 좀 있죠. 행복, 선택, 선물, 멘토, 뭐 이런 책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굉장히 쉬운 우화로 이루어져 있어서 쉽게 읽히면서도 좋은 메시지를 주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 근래에 제가 스펜서 존슨의 책들을 다시 한번 정주행을 하면서 이 책을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다가오는 말들이라고 하는 은유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마세요.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세요. 아이가 화낸다고 같이 화내지 마세요. 이런 좋은 부모 10계명이라고 하는 게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공감하기보다는 마음이 답답해졌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퇴근 후 집이 어질러져 있거나 아이가 보채면 부하가 치밀었다. 온종일 누적된 짜증과 피곤은 곧잘 눈앞에 있는 만만한 나보다 약자인 아이에게 쏟아졌다. 그러곤 아이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지 못한 죄의식에 시달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슬픈 반복을 단절하고자 내가 택한 건 마음 다잡기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이다. 일을 줄이고 반찬 가게를 활용했다. 그제야 아이가 화낸다고 같이 화내지 않을 수 있었다. 저는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 역시도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짜증이 나고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되게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엄마한테도 굉장히 틱틱거리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온종일 일을 하고 퇴근하고 딱 집에 들어갔을 때 아이를 보면 아무리 좋은 부모 10계명을 외우고 그런 관련된 육아서적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실제와 이론의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스펜서 존슨의 행복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소중히 여길 수 없다. 이 책은 이렇게 나를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모두가 익숙해졌지만 처음에는 이 안내 문구가 되게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비행기 사고가 나면 내가 먼저 안전 장비를 착용한 후에 어린아이나 노약자를 도와주세요 라는 그 문구가 뭐 뉴스에도 나오고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제는 모두 다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이죠. 내가 먼저 안전하게 장비가 착용이 되고 여유가 생겨야 어린아이나 노약자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노약자를 먼저 돕다가 내가 정신을 잃거나 내가 힘들어지면 나한테 기대고 있는 그 어린아이나 노약자를 도울 수가 없고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안전장비를 착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마음이 여유로워야 상대한테도 여유로울 수 있고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만 상대에게도 사랑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의지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너무 아프고 그런데 상대방에게 계속 여유를 베풀고 배려를 하고 사랑을 준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이럴 때는 의지력이 아니라 나를 먼저 돌봐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스펜서 존슨의 행복이라는 책에서는 이 질문을 던져보라고 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저는 이 질문이 진짜 마법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잠시 멈춰서서 이게 나한테 정말 중요한 일인가? 나를 소중히 여기기 위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때 주의점이 있는데요. 이 주의점 첫 번째는 소중히 여기기에 진짜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퇴근하고 이렇게 집에 오는데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만 드는데 근데 제가 요즘 다리가 좀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어요.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야 할 것 같지만 병원을 가면 치료받고 기다리고 1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냥 집에 가서 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집에 가서 쉬는 게 소중히 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아픈 몸을 치료하는 것이 더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이처럼 나를 관찰하고 나의 최상의 자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내 진짜 내면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실 내 진짜 내면, 최상의 자아는 사실 나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진짜로 내가 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소중한 아이가 또는 내 소중한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매일 사탕만 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죠.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사탕을 좋아하더라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주려고 하겠죠. 그것과 똑같이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는 단순하게 나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뭐 하루 종일 TV를 본다던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은 내면한테 물어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꼭 주의해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점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전혀 상관없어. 정말 커다란 차이를 낳는 건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작고 사소한 것이란다. 우리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거창한 생각을 하죠. 아, 그래. 오늘 회사를 쉬고 여행을 가야겠어. 라던가, 아, 되게 비싼 뭐 선물을 나에게 줘야겠어.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또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실망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되게 거창한 것을 꼭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소한 것들도 괜찮다는 거예요. 단지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내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책에서는 나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웃으면서 지내야지 이런 것들을 정해요. 이렇게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도 모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누군가와 다툼을 하려고 할 때도 만약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굳이 이 사람과 다퉈서 기분이 상하거나 그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행동을 하게 되고 온화한 행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주의점은요. 나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받기를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않는 거죠. 책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건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야. 그러느니 내가 나를 돌보는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하는 편이 훨씬 좋다는 뜻이지. 우리는 자꾸 나를 소중하게 대해줘라고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실망하고 외로워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은 상대방 본인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를 소중하게 대해달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너무 이기적일 수도 있다라고 책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에게 요구하거나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말고 원한다면 나 스스로 내가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진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소중하게 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내가 행복해졌다면 상대에게도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때도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자기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다른 사람을 그들이 100% 만족하게는 절대 해줄 수가 없죠. 따라서 내가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나처럼 각자 스스로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상대방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오늘 당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이 질문을 상기시켜주고 상대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내가 뭔가 배려해주거나 도와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도와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도록 해줄 때 우리의 관계도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대를
상대를 먼저 생각하거나 우리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소중히 생각을 해라.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니고 나를 소중히 했을 때 결국 상대방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우리의 관계도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매일 아침마다 또는 매 순간순간마다 잠시만 멈춰 서서 나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이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기는 일일까?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본다면 굉장히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나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행동이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나 강제성이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하는 거네? 라는 생각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운동을 하는 것도 운동을 해야 하니까 하는 거야. 이런 마음보다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서 나는 운동을 하고 있어 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훨씬 기쁘게 운동을 할 수 있겠죠. 이 마법의 질문을 통해서 나를 매일매일 소중하게 여겨주고 그리고 상대방도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훨씬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의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